이번 시간에는 2018년 11월 10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층수가 15층이고 요 사무실로 이용되는 소방 대상물에다가 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한 거죠. 그래서 조건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은 11층부터 15층까지 5개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하고 층당 면적은 5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최말단에 해두 방수압 0.1메가파스칼, 낙차 80m, 전 손실수도 30m, 전달계수 1.15, 효율 60%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수조의 저수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수원의 양을 계산할 때는 요 N, 즉 기준 개수죠. 그래서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 여기에다가 1.6 세제곱을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지상 15층이니까 11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1층 이상은 기준 개수가 3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 개수 주어지지 않으면 최대 기준 개수 30개 여러분이 적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6을 곱하면 48세제곱미터가 바로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전격 토출량이에요. 그래서 이 펌프의 전격 토출량은 마찬가지로 N,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설치 개수, 여기에다가 분당 80리터죠. 그래서 여긴 지금 11층 이상이니까 기준 개수 30 곱하기 80리터 per 분. 즉, 헤드 한 개의 분당 방사량이죠. 그래서 2400리터 per 분이 펌프의 분당 방사량이죠. 토출량이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전동기의 소요 동력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 전동기의 소요 동력은 물 비중량 감마 1000이죠. 그다음에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로 요걸 하면은 2400리터니까 세제곱미터로 하면 2.4 세제곱이죠. 그다음에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 놈이 바로 펌프의 초당 토출량. 여기에다가 전양정을 갖다 곱해줘야 되는데, 전양정은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낙차에다가, 즉, 7양정이죠.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여기에다가 헤드의 방수압, 주어지면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고요.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10m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H1은 지금 80m라고 주어져 있고, 손실 수도는 배관 마찰 손실 수도 30m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말단 헤드의 방수압 0.1메가파스칼이니까 이거 10m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10m 적용해주면 120m가 전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0m. 그 다음에 여기 102로 나눠주고요. 자, 효율 60%니까 0.6. 전달 개수 1.15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15. 그래서 여러분이 전동기의 소요 동력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90.20이 나오죠. 다음 4번 가죠. 자, 물음 4번은 유수검지 장치고 알람 밸브, 요거는 몇 개가 필요하냐. 자, 알람 밸브는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거죠. 그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에 3000제곱미터마다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한 층당 설치 개수죠. 층당 설치 개수는요, N은 바닥 면적 500제곱이죠. 3000제곱미터마다 하나니까 3000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0.17이에요. 무조건 절상을 해서 정수로 표기하니까
층당 한 개씩이죠. 그래서 5개 층이니까 전체 설치 개수는 5개가 되는 거죠. 다음 5번은 정방향으로 설치했을 경우 헤드 간의 거리를 물어본 거죠. 자, 건축물의 구조는 내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헤드 간의 거리는 정방향일 경우에는 이 아래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내화 구조 했으니까 요 수평 거리는 2.3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평 거리는 요 내화 구조 요놈이 2.3m. 그다음에 비내화 요건 2.1m죠. 요거 두 개는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화 구조니까 2.3m. 여기에다가 코사인 45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3.25m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6번 가죠. 자, 물음 6번은 하향형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 물속에 함유된 그 이물질 석출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하는 요 배관 방식을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하향형 헤드를 설치하면 가지 배관에다가 요 위에서 분기하는 거죠. 위에서 분기해서 이렇게 배관을 돌리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상부 분기 방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걸 회항식 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물음 6번은 배관 방식의 그 명칭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회항식 배관 또는 상부 분기 방식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7번 가죠. 자, 물음 7번은 토너먼트 배관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 이건 일단 수격작용을 방지해서 배관의 파손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이 요 토너먼트 배관 방식으로 하면 규격 방수압하고 그 다음에 규격 방수량을 그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토너먼트 배관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배관상 마찰 손실이 커져서 요 규격 방수압하고 규격 방수량을 갖다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배관상 수격 작용에 의해서 배관의 충격이 커져서 결국 배관의 파손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토너먼트 배관 방식이라는 것은 요 H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배관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토너먼트 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헤드를 만약에 설치하면 요거는 배관 마찰 손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토너먼트 배관 방식으로 하는 것은 가스계 소화 설비 있죠. 요놈은 반드시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요 배관의 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아니면 뭐 건식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계통 있죠. 수계 소화 설비. 수계 소화 설비는 이 토너먼트 배관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찰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방수압력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방수압력이 규정 방수압이 안 나오면 마찬가지로 방수량도 적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가스계 소화 설비는 각 헤드마다 방사압력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토너먼트 배관 방식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배관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그 잘못된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올바르게 바로잡는 방법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요게 뭐예요? 요게 가지배관이죠. 헤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가지배관을 보면 지금 요 교차배관에서 밑으로 그 분기를 했죠. 그래서 요 가지배관의 그 분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맞아요? 이 위에서 분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잘못된 것은 요 가지배관의 요 분기 방식이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요 헤드 설치 지점마다 뭐를 설치해야 돼요? 요 행가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가가 설치가 안 된 거죠, 여기. 그래서 가지배관에 행가가 미설치된 게 잘못된 거죠. 자, 바로 잡는 방법은 요 가지배관의 요 분기 방식을 밑에서 분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분기하는 것, 즉 상부 분기 방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배관의 요 분기는 상부 분기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배관의 요 헤드 설치 지점마다 뭐를 행가를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요 행가는 요 헤드로부터 몇 센치 이상? 예, 8cm 이상 이격해서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행가라는 것은 결국 이거를 천장에서, 여기 이게 천장이게 되겠죠. 천장에서 이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배관을.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옥외소화전 5개를 갖다가 설치했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1번은 수온의 최소 저수량을 물어본 거예요. 자, 옥외소화전의 수온의 양은 n 곱하기 최대 몇 개예요? 2개까지만 계산해 주죠. 여기에다가 수온의 양 할 때는 7세제곱이죠. 즉 분당 350리터니까 이걸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하면 7세제곱, 즉 70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2개니까 여기 5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2개만 적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수온의 양은 14세제곱미터.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최소 토출량은 마찬가지로 n 곱하기 소화전 노즐에서의 그 방사량이 분당 350리터죠. 그래서 n은 최대 2개. 그래서 350 곱하면 700리터 퍼 분이 펌프의 최소 토출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 다일시 웨스바스 공식 이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일시 웨스바스 공식 마찰 손실 수도는요, 손실 계수에다가 속도 수도 2지분의 u의 제곱, 관경 d분의 직관의 길이죠. 요 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관마찰 손실 계수, 요놈은 0.02라고 주어져 있죠. g는 중력가 속도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죠.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근데 관경은 지금 나와 있죠. 자, 관경은 지금 얼마예요? 200m죠. 아, 관경이 아니고 관경은 100mm죠. 관의 내경은 지금 100mm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100mm니까 요거 미터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0.1m죠. 그다음에 배관 직관의 길이 200m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 유속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죠. 유속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유속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유량은 펌프의 그 최소 토출량 있죠. 요게 바로 배관 내에 흐르는 유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당 요게 700리터니까 요걸 세제곱 퍼 세크로 하면 0.7 세제곱 퍼 60 세크가 되는 거죠. 자, 배관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내경 0.1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관 내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49가 나오죠. 이게 바로 배관 내 유속이 되는 거죠. 이제 갖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마찰 손실계수 0.02,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유속이 1.49죠. 요거의 제곱. 관경 0.1m, 관길이 200m죠. 해서 여러분이 그 손실수도 계산을 해보면은 4.53m죠. 요게 바로 직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 수두예요. 자, 물음 4번은 펌프의 최소 축동력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동력은 여러분이 킬로와트는 물 비중량 1000이죠. 그 다음에 토출량,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퍼세크죠. 여기에다 전량정 미터, 요놈을 뭘로 나눠줘요? 102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고 여기 전달계수 곱해요? 안 곱해요? 예, 전달계수는 곱하지 않죠. 축동력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전량정 H는 계산해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5개소화전이니까 전량정은 실량정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에다가 호수의 마찰 손실 수두, 그 다음에 그 노즐에서의 그 방수 압력, 이 5개소화전은 그 몇 미터냐면은 전량정이 여기 지금 주어져 있네요. 예, 전량정이 여기 지금 50m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필요가 없는 거죠. 전량정 H는 50m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에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물 비중량 1000kg 포스퍼 세제곱. 자, 펌프의 토출량이 분당 700리터니까 요걸 초당 세제곱미터 고치면 0.7 세제곱, 1분은 60 세크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펌프의 토출량. 자, 전량정은 50m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걸 102로 나눠주고 효율 65%니까 0.65. 축동력이니까 여러분이 여기 뭐 전달계수가 나오면 무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8.80kW가 바로 축동력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4번 넘어가죠. 자, 문제 4번은 인명구조기구의 그 종류를 3가지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명구조기구는요, 방열복 또는 방화복이죠. 근데 요 방열복 또는 방화복에서 요 헬멧이나 보호장갑, 요 안전화를 반드시 포함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인공소생기하고 공기호흡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 3가지 꼭 써주셔야 돼요. 요 가로 안에 요 조건도 써줘야 돼요. 방열복 또는 방화복 해가지고 가로 열고, 또 헬멧, 그 다음에 보호 장갑, 안전화를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기 호흡기, 그 다음에 인공 소생기, 요 3가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소화 펌프로 사용하는 요 원심 펌프는 수평 회전식이 있고 수직 회전식이 있죠. 그래서 요 수평 회전식은 이 축이 모터가 요 펌프하고 수평 관계인 걸 우리가 수평 회전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직 회전식이라는 것은 펌프가 이렇게 요 임펠러가 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모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수평하고 수직으로 어떤 때 사용하냐, 요거의 가장 큰 요인은요, 흡입 양정이 높으냐 낮으냐, 즉 수원이 있을 경우에, 수평으로 할 경우에는요, 수원이 펌프보다 위에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수평으로 수평 회전식을 설치하고요. 반대로 펌프가 수원보다 높게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수직 회전축 펌프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 수평하고 수직의 회전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 흡입 양정이 높고 또는 낮음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팽창비가 20인 포소화 설비에서 6% 원액 300리터라고 하면은 방출한 후에 포의 최적은 몇 세제곱미터가 되겠느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포소화 설비에서 요 팽창비라는 것은 발포 후에 요 최적을 발포 전에 수용액 최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팽창비는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20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방출한 후의 최적, 요 발포 후의 최적을 갖다 지금 계산하라는 거죠. 자, 발포 후의 최적을 우리가 Y로 가정을 하고요. 발포 전 수용액 최적을 우리가 X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발포 후의 최적, 요 Y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X 값만 알면 되죠. 즉, 발포 전에 포 수용액 최적만 여러분이 계산해서 대입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6% 원액이죠. 자, 6% 원액은 포 원액 6리터하고 물 몇 리터하고 섞는 거예요? 94리터하고 섞어서 100리터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포 수용액이죠. 포 수용액의 최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비례식으로 풀면 돼요. 지금 원액이 6% 원액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300리터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액 6%짜리가 300리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 수용액을 얼마를 만들 수 있는가? 요거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6x는 30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500이 되는 거죠. (500이) 아니고 5000이 되네요. 5000이 5000리터가 되는 거죠. X값이. 그래서 X가 지금 5000리터예요. 발포 전 포 수용액 최적이 5000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것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Y도 세제곱미터로 하려면 요 밑에 요 최적도 포 수용액의 최적도 세제곱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5000리터는 세제곱미터로 하면 5세제곱미터죠. 자, 그럼 Y는 어떻게 계산해요? Y는 그대로 5 곱하기 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제곱미터가 발포 후의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요 팽창비 계산하는 요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내용이죠. 다음 문제 7번 가죠. 자, 문제 7번은 펌프의 주변 개통도를 주고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을 설정하는 방법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조건을 보면은 릴리프 밸브는 최저 압력에서 현재
개방이 되지 않는 상태, 펌프를 갖다가 처음 설치하고 릴리프 밸브도 처음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최저 압력에서 릴리프 밸브가 개방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주펌프의 운전은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최저 압력의 9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V2하고 여기 V3는 폐쇄 상태죠. 그래서 V2를 우리가 개폐 밸브라고 하고요. V3를 우리가 유량 조절 밸브라고 하죠. 이쪽에 있는 요 기호가 요게 릴리프 밸브예요. P1은 요건 압력계 그 기호죠. 그 다음에 요 V1은 요 개폐 밸브, 여기는 체크 밸브죠. 자, 그럼 요 릴리프 밸브를 처음 설정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할 일이 여기에 있는 요 개폐 밸브 지금 현재 열려 있는 거니까 릴리프 밸브의 그 개방 압력은 펌프가 최절 운전 시에 최절 압력의 90%에서 개방되게끔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릴리프 밸브는요, 펌프 바로 위에 보면은 여기 배관이 있겠죠. 그럼 이쪽에 이제 성능시험 배관이 있어요. 여기 개폐 밸브 있고 여기 유량계 들어가죠. 이쪽에 유량 조절 밸브 들어가고, 이 반대편에 순환 배관 있죠. 여기가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여기 뚜껑이 있고요. 여기 나사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요게 바로 릴리프 밸브예요. 여기 설치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를 이 토출축에 요 개폐 밸브를 폐쇄한 상태에서 펌프를 공회전 시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쇄시키죠. 그럼 압력계에 나타나는 압력이 최상한점에 나타나겠죠. 이 토출축 잠궜죠. 이쪽에 성능시험 배관 쪽에 있는 개폐 밸브 잠궜죠. 그럼 이 펌프를 갖다가 운전하면은 토출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압력이 최상한점에 도달이 되겠죠. 그 상한점이 바로 그 최절 압력이에요. 그 압력의 90% 미만 이하에서 개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할 일은 펌프의 요 토출축에 있는 요 개폐 밸브를 먼저 폐쇄를 시켜줘야 되죠. 자, 요거 폐쇄되면, 현재 요거 폐쇄된 상태죠. 그러면 제어반에서 요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을 시키면 요 압력계가, 지금 그 물은 방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압력계가 최고의 압력에서 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을 시킨 후에 압력계 P1을 확인해서 최절 압력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최절 압력을 확인하면은 요 개폐 밸브를 개방하고 요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개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최절 압력이, 예를 들어서 펌프가 공회전 하겠죠. 자, 펌프 명판에 예를 들어서 1메가파스칼이라고 가정을 하죠. 펌프의 명판에 양정이 100m라고 써 있으면 이걸 압력 단위 메가파스칼로 하면 1메가파스칼이죠. 요게 정격 토출압이에요. 자, 이게 정격 토출 압력인데, 펌프를 갖다가 이쪽 개폐 밸브 다 잠그고 펌프를 공회전 시키면 펌프가 어느 일정 압력 이상 올라가겠죠. 어느 일정 압력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압력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최절 압력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절 압력을 확인한 후에 개폐 밸브 V2를 완전 개방, 그 다음에 V3를 서서히 개방을 해서
T1의 압력이 최절 압력의 90%가 되도록 한다. 최절 압력이 예를 들어서 1메가파스칼이 나왔다. 그럼 이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개방을 해서 1메가파스칼의 90%니까 0.9메가파스칼이 되도록 압력계를 확인하면서 유량 조절 밸브를 개방을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릴리프 밸브를 그 나사를 서서히 돌려서 물이 이쪽으로 토출되게 해 놓으면 릴리프 밸브의 그 작동 압력이 최절 압력의 90% 미만에서 개방이 된 거죠. 그래서 릴리프 밸브를 서서히 개방을 해서 압력수가 토출되도록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릴리프 밸브의 세팅 압력이 끝난 거예요. 그럼 제어반에 가서 요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압 송수 장치를 정상 상태로 복구한다. 즉 개폐 밸브 폐쇄, 유량 조절 밸브 폐쇄, 그 다음에 토출측에 있는 개폐 밸브 열어놔야 되겠죠. 지금 잠궜으니까. 요게 바로 가압 송수 장치를 정상 상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릴리프 밸브의 세팅 압력 조절하는 것은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이 순서를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돼요.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하론 1301 소화 설비인데 그림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1번은 구성장치 A, B, C, D 등의 명칭을 쓰라는 거죠. 자, 요건 뭐예요? A는 요 부분은 요건 약재 저장 용기죠. 약재 저장 용기. 자, 요 B 부분은 약재 저장 용기를 개방시키는 장치. 그걸 우리가 용기 밸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C죠, C. C 부분은 CTE. C 부분 여기죠. 요게 뭐예요, 이게? 기동용 가스 용기죠. 기동용 가스 용기. 그 다음에 D는 요건 선택 밸브. 즉, 방호 구역마다 설치되는 게 선택 밸브죠. 그 다음에 요 E는 요건 안전 밸브죠. 그래서 여러분이 A에서 E까지 명칭 쓰는 건 쉽게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물음 2번 가죠. 한 개의 하론 저장기의 충전량은 얼마냐? 여기 그 그림의 도면에 보면 내용적이 68리터죠. 그러니까 충전비가 1.51이에요. 즉, 이 용기가 하나 있는데 본배가 있다는 거죠. 내용적이 68리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하론 1301을 저장했겠죠. 그럼 이 충전비 C는 용기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뭐를 나눠준 거예요? 용기의 요 부피 리터를 나눠준 거예요. 요게 지금 얼마 나온 거예요? 충전비가 1.51이라는 거죠. 즉 1.51 리터 퍼 킬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재 1kg을 저장하는 데는 1.51리터의 부피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한 병당 저장량은요, 지금 68리터죠. 자, 그러면 1kg를 저장을 하는데 몇 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1.51리터가 필요한 거죠. 즉, 용기의 내용적에다가 충전비의 역수를 여러분이 곱해주면, 아니면 충전비로 나눠주든가,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68리터를 나누기 1.51 리터 퍼 킬로그램이죠. 이렇게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45.03 킬로그램이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충전비의 의미를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충전비라는 것은 단위가 리터 퍼 킬로그램인데 한 병에 저장하는 그 약재 그 부피를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준 거예요. 즉 1kg의 약재를 저장하는 데는 1.51리터의 그 약재 그 용기 최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병당 저장하는 하론 충전량은 45.03kg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 가죠. 기기 I에 기기를 설치하는 거. 자, I가 뭐예요? 자, 기기 I라는 것은 조건에서 요 기기번호 여기죠. 기기번호 I. 뭐예요, 이게? 솔레노이드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동용 가스 용기에 보면은 왜 기동용 가스 용기죠? 그래서 요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 거예요, 솔. 그래서 요 놈이 전기적으로 작동이 되면 요 기동용 가스, 요 놈을 갖다가 N2, 질소 같은 것이 저장되어 있죠. 요 놈을 갖다가 방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기 번호 I에 기기를 설치하는 이유는요,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요 기동용 가스 용기를 개방을 시켜서 기동용 가스가 어디로 가요? 저장 용기 쪽으로 가서 저장 용기를 개방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는 화재 시 감지기가 감지함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작동돼서 기동용기 밸브를 개방해서 결국 기동용 가스를 배출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다음 물음 4번 가죠. 동관에 마저 설치해야 되는 역지 밸브, 체크 밸브죠. 요 놈의 최소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요 체크 밸브의 개수는요, 방호구역이 N이라고 하면 이 N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방호구역이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요 선택 밸브 개수가 방호구역의 개수죠. 그래서 방호구역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2 곱하기 방호구역 3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체크 밸브는 5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체크 밸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여기 3개가 있는 거죠. 여기 요거를 우리가 무슨 관이라고 그래요? 요 관을. 요걸 우리가 집합관이라고 하죠. 요걸 집합관. 그 다음에 요 저장 용기하고 집합관 사이 여기 체크 밸브가 들어가죠. 요거는 우리가 연결관이라고 그래요. 즉 저장 용기하고 요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연결관에는 지금 여기 체크 밸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 체크 밸브가 들어가죠. 소화약제의 그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체크 밸브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제외한 체크 밸브 수가 5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체크 밸브가 지금 선택 밸브 쪽에 여기 3개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2개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럼 2개를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5병이 필요한 방호구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 기동용 가스 용기에서 솔이 동작이 되면 기동용 가스가 이렇게 가서 선택 밸브 열어주고요. 그 가스가 다시 가서 저장 용기 열어주고 다음번 저장 용기 열어주고 또 저장 용기 열어주고 또 저장 용기 열어줘서 5병이 다 터지는 거죠.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 보면 여기 2병의
방출구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기동용 가스가 이렇게 선택 밸브를 열어주고 가스가 나가서 두 병만 개방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병만 개방시켜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가스 체크 밸브를 이쪽으로 설치해야 되겠죠. 이쪽으로는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스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동용 가스가 들어오면 이 두 병은 다 열어주는데 이쪽으로는 기동용 가스가 못 가기 때문에 이 두 병만 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체크 밸브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한 병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기동용 가스가 나가서 선택 밸브 열어주고 기동용 가스가 쭉 가서 한 병만 개방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가스 체크 밸브 설치해주면 기동용 가스가 이쪽으로 못 가니까 요 한 병만 개방이 되는 거죠. 그럼 다섯 병은 어떻게 개방이 되냐? 마찬가지 한 병이 여기서 기동용 가스가 나가면 선택 밸브 열어주고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예요. 여기 선택 밸브 있죠. 가스 체크 밸브가 있지만 방향이 왼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가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기동용 가스가 이쪽으로. 그래서 계속 다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설비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관에 마저 설치해야 되는 요 역지 밸브의 최소 개수는 EN, N이라는 것은 방호구역 수예요. 그래서 이 방호구역 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택 밸브가 바로 방호구역 수예요. 다음 물음 5번 가죠. 고압용 게이지를 설치하는 이유. 여기 보면 약재 저장 용기에 보면 고압용 게이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는 녹색이에요. 요 밑에는 노란색이죠. 이 위는 적색이에요. 녹색을 지시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노란색을 지시하면 압력이 빠진 거고 적색이 되면 이건 과충전인데 과충전은 약간의 과충전은 관계없는데 노란색을 지시하면 압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즉 압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압력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압용 게이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약재 저장 용기에 규격 압력을 갖다가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물음 6번. 연결관에 역지 밸브 설치하는, 여기 지금 연결관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지금 가스 체크 밸브 설치하는 이유는 소화 약재의 역류를 갖다가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재가 나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다음 물음 7번. 화재 안전 기준상의 기준 방사 시간하고 동일한 시간 방출되면 연결관을 흐르는 약재의 양은 몇 초, 몇 킬로. 지금 여기 요 연결관에 흐르는 유량을 갖다 질량 유량을 계산하라는 거죠. 지금 한 병당 얼마예요? 45.03kg죠. 요거 몇 초 이내에 방사해야 돼요? 10초 이내에 방사되는 거죠. 그래서 10초로 나눠주면 4.50kg/s가 요 연결관 흐르는 질량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8번은 잘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에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우리가 압력 챔버라고 하죠. 그 주변하고 연관성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여주고 요 압력 챔버에 공기를 재충전하려고 할 때 조작 순서를 요약을 해서 답안지의 빈 칸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압력 탱크 있죠. 요걸 우리가 압력 챔버라고 그래요.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걸 우리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역할은 뭐예요?
가장 큰 역할은 첫 번째가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하고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격 작용을 방지해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압력 탱크 있죠? 요 압력 탱크의 요 일부분, 요 정도는 요 밑에 부분은 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즉 가압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압수. 그런데 이 윗부분은 뭐가 되어 있냐? 이 윗부분은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는 압축성 유체죠. 얘는. 물은 비압축성 유체죠. 그래서 이 안에 공기가 항상 일정량이 있으면 수격작용을 방지하죠. 공기는 압력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수격작용 방지하는 건 부수적인 거고요. 여기 압력 스위치가 있죠. 이 압력 스위치는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면 이 접점이 떨어져 있다 붙어요. 그럼 펌프를 갖다가 기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배관 내 압력이 또 높아지면 압력 스위치의 접점이 떨어져서 펌프를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역할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 공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누출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안에 있는 물을 다 빼고 공기를 다시 채워줘야 되는 거죠. 이 안에 다 가압수로 채워져 있으면 그 펌프가 기동과 정지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즉 압력 스위치의 작동이 자주 되는 거죠. 그러면 펌프가 자주 기동하고 정지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 걸 갖다 없애주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기를 갖다가 채워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기동용 압력 챔버에 공기를 재충전하는 거죠. 즉 공기가 다 빠져나간 상태니까 공기를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펌프는 기동 중이라고 해요. 작동 중이라고 그랬어요. 자, 펌프는 돌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여기까지 지금 다 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을 배수시켜 줘야 되겠죠. 그럼 일단 펌프는 정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펌프를 일단 정지하는 건 답란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펌프는 정지되어 있고 이 물을 다 빼내려니까 이 밸브 A는 어떻게 되겠어요? 폐쇄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밸브 A를 갖다가 폐쇄시켜 줘야 되겠죠. 자, 밸브 A를 폐쇄시켰어요. 그러면 이 안에 물이 있죠. 이렇게 물이 있는 걸 다 배수시켜 줘야 되니까 밸브 B하고 밸브 C를 열어줘야 물이 나가는 거죠. 밸브 C를 안 열어주면 여기가 진공이 걸리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밸브 B도 열고 밸브 C도 개방을 해서 둘 다 개방을 시켜서 일로 물을 갖다가 배수시키는 거죠. 자, 이 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다 배수시켰어요. 자, 다 배수를 시켰으면 다시 밸브 B하고 밸브 C를 갖다가 폐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밸브 B하고 밸브 C를 폐쇄를 한 다음에 펌프 지금 정지 상태죠. 맨 처음 펌프 정지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펌프를 갖다가 제어 안에서 수동으로 이제 기동을 시키는 거죠. 자, 요걸 기동을 시키면 계속 여기서 물이 토출이 되니까 요 밸브를 서서히 개방을 시키면 가압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 펌프를 이제 기동을 시키면 여기 지금 폐쇄 상태죠. 여기 폐쇄 상태죠. 지금 요거 폐쇄 상태예요. 그럼 이 안에 공기만 들어있죠. 자, 그럼 펌프를 기동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요 밸브 A를 열었죠. 개방을 한 거죠. 자, 밸브 A를 열면은 이쪽으로 가압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로 들어가면서 채워지겠죠. 이렇게 채우다가 어느 일정 압력이 되면 더 이상 못 채우는 거죠. 이후에는 공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 압력 챔버에 공기를 갖다가 재충전하는 작업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밸브 A를 개방을 해서 압력 탱크를 가압을 해주는 거죠. 밸브 B와 밸브 C를 폐쇄하고 뭐를 기동한다? 펌프를 기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밸브 A를 개방을 해서 요 압력 탱크를 가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펌프를 자동 상태로 놓으면은요, 압력이 채워지면 이 압력 스위치 붙었던 것이 자동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정지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실무 경험이 좀 있으면 쉽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그 실무 경험이 없으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문제 10번은 좀 어려운 문제죠. 요 글라스 벌브형 헤드의 봉입 액체의 색이 노란색, 주황색, 연한 자주색일 경우 각각의 표시 온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글라스 벌브형은요, 여기 나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이 있어요. 여기 반사판이 있죠. 요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고요. 요 알코올에다가 착색을 시킨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요 빨강색이에요. 빨강색을 가장 많이 볼 거예요. 현장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빨강색이에요. 이 안에는 대부분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알코올을 갖다가 물감을 들여가지고 집어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빨강색일 경우에는요, 요 유리관 속에 있는 알코올이 부피가 팽창이 돼서 요거를 파열을 시키는 거죠. 요게 몇 도냐면 68도씨에서 유리가 깨져버려요. 열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던 가압수가 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글라스 벌브형 헤드에 요 색을 갖다가 착색시킨 거에 따라서 작동 온도가 틀린 거죠. 즉 구분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색이 오렌지색이면 57도에서 헤드가 개방이 돼요. 빨강색은 68도씨에서 작동이 되죠. 요 놈이 현장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노란색은 79도, 초록은 93도, 파랑은 141도에서 작동이 되죠. 갈수록 이제 작동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일 경우에는 79도에서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 자, 주황색은 이제 노란색이죠. 주황색은 오렌지색이죠. 그래서 57도. 연한 자주색, 요건 182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 전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요, 최소한 여기 파랑까지 정도, 아니면 연한 자주까지, 이런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는데, 이런 건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한번 암기를 하는 쪽으로 하면 좀 범위가 좀 축소가 되는 거죠. 이거 다 여러분이 암기하려면 머리에서 지나요. 또 이렇게 다 암기하다 보면은 또 나오지도 않을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걸 쓸데없이 다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